길바닥에 돈을 일부러 흘려놓고 몰래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이 보인 행동 하나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돈보다 먼저 다른 걸 집어들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들어 한 나라의 시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사회 실험 영상들이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어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요즘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른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아이들은 훨씬 솔직하게 행동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회가 평소에 뭘 가르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실험도 같은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네 나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길이나 공원에 돈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돈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몰래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먼저 프랑스입니다. 공원 벤치 근처에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가 돈을 발견하고 잠시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던 어른이 자연스럽게 돈을 주워서 그대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아이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고 실험은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발견한 아이가 다가가려는 그 순간 다른 어른이 먼저 돈을 가져가 버렸거든요. 결국 두 나라 모두 아이들의 선택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어른들의 행동으로 실험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미국 차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두 3명의 아이가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 아이는 돈을 발견하자마자 주인을 향해 뛰어가서 돈을 돌려줬습니다. 촬영을 지켜보던 부모도 환하게 웃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어진 장면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돈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돈 주인이 다가와서 혹시 돈 못 받냐고 묻자 당황한 표정으로 뒤늦게 돌려줬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더 의외였어요. 돈을 숨긴 채로 끝까지 본 적 없다고 잡아댔거든요. 결국 부모가 직접 나와서 아이를 타이르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국 차례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코디네이터는 돈만 놓았을 때는 아이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작은 태극기를 함께 놓아뒀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눈에 띄게 하려고 태극기를 나란히 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가던 아이들은 돈보다 태극기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흘린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아이들은 놀랍게도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과 태극기를 함께 주워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벤치 위에 가지런히 올려뒀는데요.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태극기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까지 하는 천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건 형제로 보이는 남자아이 2명이었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는 돈을 보고 잠깐 관심을 보였어요. 가져가고 싶은 눈치였죠. 하지만 형으로 보이는 큰아이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 아니잖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단호했어요. 동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형을 따라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마지막에 등장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돈에는 눈길도 안 주고 태극기부터 신나게 흔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진지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경찰서에 가져다 줄까? 아니면 다시 제자리에 놓아둘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끼리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그야말로 뒷전이었던 거죠. 이렇게 네 나라의 실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이 실험 하나만으로 특정 나라 아이들 전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장면이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꽤 깊은 인상을 남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초등학생이 화제가 된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는 호국의 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외관철교로 1905년에 개통한 경부선 철도 교량인데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서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면서 호국의 달이라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이곳에 살던 유아진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다리를 산책하다가 추모비 하나를 보게 됐어요. 추모비에는 엘리엇 주니와 그의 부인이 이곳에 잠들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엇 중이는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이 근처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다가 실종된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는데요. 60년 넘게 남편을 그리워하던 그의 아내는 201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늘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유해 일부를 이곳 낙동강에 뿌렸다고 해요. 이 사연을 알게 된 유아진 학생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칠곡 군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실종됐는데 아직 유해를 못 찾았다니 꼭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유해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칠곡에서는 원래 꾸준히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초등학생의 편지는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부대의 사단장과 대대장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육군에서는 이 편지를 복사해서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편지를 읽은 장병들이 얼마나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을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 소식은 엘리엇 중위의 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유아진 학생에게 답장을 보냈는데요. 한국의 초등학생이 외국 군인에게 관심을 갖는 걸 보고 젊은 세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꼭 직접 만나서 안아주고 싶다는 말도 남겼다고 해요. 이 사연은 SNS를 타고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에게 감동받은 건 미국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던 한 사람이 한국 본사로 파견을 오게 됐는데요. 그는 원래 아이들을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기 경험상 중국 아이들은 제멋대로인 아이거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둘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트 옥상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떨어뜨리거나 자판기를 망가뜨리는 아이들도 봤고 버스에서 일부러 발을 밟히는 일도 겪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 파견 오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찍 퇴근하던 길에 하교하는 초등학생 무리와 마주치게 됐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이 싫어서 일부러 좁은 지름길로 들어갔는데 하필 아이들도 그 길로 따라 들어오면서 한동안 같이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잠시 후 차 한 대가 뒤에서 그 좁은 골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저 운전자 정말 딱하다 생각했대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좁은 길에 아이들이 잔뜩 지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차가 지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차 왔어.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벽 쪽으로 몸을 딱 붙였고 그 모습에 놀란 그도 얼떨결에 따라서 몸을 피했다고 해요. 차는 고맙다는 듯 경적을 한 번 울리고 지나갔고 아이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짧은 순간의 질서정연한 모습에 완전히 놀랐다고 하죠. 물론 어느 나라든 예외는 있습니다. 한국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도 훌륭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례 몇 개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배우는 생활 습관과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점이죠. 결국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부모는 다시 사회를 보면서 행동하거든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한 사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리고 만약 지금 여러분 동네에서 똑같은 실험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